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고 이제는 연말로 향해 가네요. 이제 벌써 10월달이 코앞이네요. 10월달 코앞이고 이제 4분기죠. 11월, 12월 다음 달이면 이제 11월 달이면 제가 또 연운 강의를 들어갑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마 뭐 최소 한 달은 하겠죠. 많게는 제가 6주를 한 적도 있으니까 뭐 최소 한 달은 할 거고, 또 열심히 또 올려서 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달에도 나는 틀리고 여러분은 맞다고 우기는 월운 강입니다.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나 하시라고 매달 올려봅니다. 여름이 다 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덥네요. 이제 개유다, 이제 갑술달인데 정신없죠? 뭐 계속 조국 국면 때문에 계속 정신이 없죠. 언제 끝나려나? 이제 갑술달이 개유달이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갑술달이라는 거는 체질 개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갑목이 술토를 봤으니 임신이라는 거는 혼란기를 이야기하죠. 개유라는 것은 그러한 혼란기들이 정리정돈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갑술은 갑목이 술토를 봤으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다가 체형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거예요. 갑술이라는 것은 체형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판세 변화, 역전 현상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갑술이죠. 임신개유라는 것은, 임신개유달을 지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금생수, 그 뿌리를 튼튼히 한 갑목이 갑술, 자기의 능력을 갑작스럽게 발휘하다, 한 방에 역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갑술이죠. 뭐 어떻게 될랑가 한번 봐야 되겠죠. 뿌리가 튼튼한 자가 승리하는 달. 뭐가 뿌리가 튼튼한지는 알아서들 판단을 하세요. 뭐 여기서 괜히 뭐 누가 더 이기니 지니 해 이야기해봐야 정치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싸움밖에 안 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뿌리가 튼튼한 자가 조국인지 검찰인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뿌리가 튼튼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세월이나 정통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가 되어 왔는지, 얼마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갑목은 이렇게 내가 피해가지. 갑목은 비견 편제입니다. 비견 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술토를 본다라는 것은 갑목의 갑장스러운 체형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비견 편제. 근데 체형의 변화라는 게 꼭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보통 갑목이 금을 보는 거는 체형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 개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바꿔나가다. 뭐 신금 같은 걸 본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되고, 유금은 하나의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내가 맞추면 됩니다. 근데 술토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한 거죠. 술이라는 것은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갑목이 술토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나를 껍데기부터 속까지 확 바꿔가지고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역전현상, 아예 탈바꿈하다 이렇게 된 걸 이야기하죠. 어쨌든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말 다 해버렸나? 그래서 비견 편제. 비견 편제. 그래서 갑술이라는 갑술은 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베풀다고 이야기할까요? 베풀다, 공유하다, 뭐 컨택이 들어오다, 컨택이 들어오다, 컨택이 들어오다, 컨택이 들어오다, 어떤 이렇게 부서 이동, 뭐 위치 변경, 더럽게 미끄럽네 이거. 아야, 더럽게 미끄럽네. 위치 이동, 부서 이동, 위치 이동.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비견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죠.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제라는 거는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 확장 플러스 그 다음에 주변인 플러스 그리고 술토라는 체질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목국토예요. 목국토라는 것은 나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는 겁니다.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라든지 그게 이질적이지 않는 부분들, 뭐 나를 원래부터 알아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콜을 해서 간다라든지 또는 대체로 부서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갑술이죠. 갑술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갑술입니다. 갑목이 갑술달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럴 때는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자기 속내를 홀레당까 디비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체가 탄로가 나서 뭐 파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 속마음이 그런지 몰랐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숨겨놨던 것들이 무슨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숨겨서 뭐 비리가 있거나 뭐 은밀하게 숨겨서 들켜서는 안 되는 건 들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지냈을 뿐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 또는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표면화시켜서 서로를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꾸거나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이거는 보통 목국토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극적으로 바꿔나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뭐 수능 다 끝났죠. 원서도 다 넣었고 지금 와서 바뀔 건 없죠. 바뀔 건 없는데 뭐 어쨌든 향후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일치월장이라고 봐도 좋고 질적인 변화라고 봐도 좋고 어쨌든 좀 갑목은 이번 달에 참 변화 많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이죠. 목국토라는 게 자기 지역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 술토라는 것은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같으면 갑술 같으면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나빴던 분위기가 확 좋아지거나
좋았던 분위기가 확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 을목은 이제 겁재, 정제죠. 겁재, 정제. 원래 겁재, 정제라는 걸로 쟁제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쟁제. 겁재가 쟁제를 하다. 이거는 뭐 반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뭐 이동을 의미합니다. 원래 쟁제라는 것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겁재가 정제를 쟁제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동, 나의 본거지를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다. 이것도 이직을 의미를 합니다. 갑술과는 틀려요. 갑술이라는 것은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탈피하다. 뭔가 업그레이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겁재정제는 다른 분이에요. 더군다나 을목이 술토를 보죠. 을목이 술토를 보죠. 갑목이 술토를 보는 거는 체형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을목이 술토를 보는 거는 체제 수능이라는 뜻이에요. 체제 수능. 을목이라는 것은 체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거예요. 술토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내 거를 버리고 가서 이 체제에 수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시집가다도 돼요. 시집가다도 되고, 누군가에 홀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홀리다. 뭐 속다라는 의미도, 속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속다. 속다. 부서를 이동한다 그러면은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갑술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나의 일의 연장선상에서 나의 경력과 스펙에 도움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을목술토라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스펙이나 경험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어디 가야 되냐, 뭐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냐 한다면 그거는 안 가는 게 맞죠. 본인이 가서 고통스러운 거는 뻔하거든. 뻔한데 문제는 겁재의 정제라는 거는 내가 이곳에 있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럼 과연 지금 힘든 게 나으냐, 가서 힘든 게 나으냐, 둘 다 나쁘겠지만은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으려나? 기해년이죠. 이럴 때는 연운을 봐야죠. 기해년의 을목은 호족권이죠. 호족권이죠. 그러면은 기해년의 을목은 호족권인데, 일단은 연운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을목이 갑술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호족권인데 갑술, 지금이 힘드니 다른 데로 가도 지금과 같은 호족권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공부하는 친구 같으면은 공무원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갑술달 같은 경우는 겁재죠. 더군다나 을목이 갑재를 보는 거에 갑재란다. 을목이 갑목을 보니까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강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강구.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거, 나보다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간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갑목이 쟁제했으니, 을목 입장에서 갑목이 쟁제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역이 나보다 잘난 갑목에 의해서 어떻게 점유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갑목은 우호적인 거죠. 적대적인 건 아닙니다. 점유되었으니 그냥 인정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합니다. 이걸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기해년이 좋으니까 가라는 이야기인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쟁제 때 떠나는 거는 이거는 도피입니다. 도피. 도피.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제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고향이에요.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내 고향인데 내 고향을 떠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주도권을 빼앗겼으니 그 빼앗긴 주도권을 그냥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데 가면 그 주도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찾습니다. 그냥 어쨌든 겁제가 쟁제했으니 나의 주도권, 나의 권한, 나의 소유권을 빼앗기다. 근데 나에게 우호적인 감목이니 그냥 놔둬라. 우호적인 걸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걸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감목이 을목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등락개갑해가지고 을목이 감목에 기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좋은 건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사주는 간단히 보는 게 아닙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병화 글자가 안 이쁘네. 병화 편인 식신입니다. 일명 도식이 됐습니다. 맞나? 편인 화생토니까 도식이죠. 그러네. 뭐 술토는 또 화의 고라며. 고라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 제가 아는 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높을 고자. 고등학교 할 때 고자. 중. 초자 넉시서라 모릅니다. 물론 이 고가 이 고는 아닙니다. 뭐 창고고 뭐 이런 건데 복잡해서 못 써요. 고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누가 뒤지고 죽고 이렇게 뒤지고 막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고는 그냥 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쉴 때가 됐다. 좀 움직임이 둔해질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미래를 설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합시다. 고라고 무조건 뒤진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운에서 도식이 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유지하든지. 유지라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이걸 종속되든지 밀고 나가든지 뭐 이런, 보통 밀고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도 됩니다. 포기라는 것은 좋은 걸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밀고 나가는 것은 불리한 것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곤란한 것을 밀고 나갑니다. 불리하고 곤란한 것을 밀고 나가는 게 도식이에요. 식이라는 것은 나의 현금을 이야기하죠. 현금이고 나의 실질적인 나의 가치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가 식신이에요. 원래가. 재라는 것은 현물, 물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나의 가치는 식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치, 나한테 제일 소중한 가치가 식신인데 이걸 도식했으니까 나의 가치는 무너뜨린 겁니다. 좋은 거는 포기하고 나한테 불리한 걸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도식이에요. 더군다나 병화는 편인으로서 목생화도 봤죠. 병화가 술토를 보는 거는 이거는 뭐 무토를 봐도 병화가 가린다고 그러고, 술토를 보면은 병화가 이거를 가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화가 술토를 보면은 잠시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화는 갑술달 같은 경우는 목생화죠. 목생화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의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고르기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하는 과정. 그래서 병화는 생각도 많고 이걸 내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런데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이나 단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은 되겠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목생화예요, 목생화. 더군다나 갑술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질 개선입니다. 병화도 한 몫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갑목이 체질 개선하는 데는 정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정경 이러면 이게 체용 그래가지고 갑목이 정화를 봐서 체질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화는 원래가 체질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목생화로서 그냥 화까지만 가는 겁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거는 그런 거고, 어쨌든 갑목은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밀고 나가서 나중에 더 큰 소득을 올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갑목이다. 병화, 어쨌든 병화는 갑술달에 그냥 직진해라. 손해를 알고 손해를 무릅쓰고 그냥 묵묵히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불이익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나의 의사, 나의 생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힘들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돈 잘 버는 과로 갈 것이냐, 나의 적성을 찾을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뭐 연인간이라면은 그렇죠. 이 친구와의 비전이 중요할 것이냐, 사랑이 중요할 것이냐, 현실과 이상사의 갈림길이 되는 게 병화입니다. 열심히 고민하시고, 올 한 달 고민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운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정인 상관이죠. 정인 상관. 일명 상관패입니다. 상관패. 일명 상관패. 상관패인이라는 것은 원래가 갈고 닦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연마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갑술로서 상관패인 한다라는 거는, 갑술 상관패인 한다는, 아까 얘기했죠. 급한 체질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갑술 상관패인이라는 거는 급조한 겁니다. 급조. 빨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 빨리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거, 빨리 뭐 감량을 해야 되는 거, 빨리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거, 빨리 내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어쨌든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갑술. 약속을 이야기해요. 상관패인이라는 것은 약속, 이때까지 미비되어 있는 거,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상관패인이에요. 어떻게? 교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빨리빨리 해서 될 일이, 상관패인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상관패인이라는 것은 정인의 상관이 제해가지고 상관의 흉포함을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갑술로서 상관패인 한다는 이야기는 급조한 겁니다. 빨리 나의 상황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거는 빨리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하려고 했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뭐. 꼭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눈 감든가 일어나도 그냥 모른 척 하든가.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급하게 자격을 획득하다, 급하게 자격증을 만들다, 급하게 학위를 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가는 연습을 하세요. 너무 급할 거는 없습니다. 다음 달 갑술달 다음이 을유달이죠. 을유달이면 정화는 뭐가 되나? 편인편제가 되네요. 그때도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병화들이 지난달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는 병정화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 도대체가. 좋으냐 나쁘냐. 뭐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일간에. 뭐라고 결론을 내야 돼? 뭐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말만 뱅뱅 도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동안에 묵혀놨던 공부, 허가, 뭐 증명서, 자격 등등을 또는 가서 이렇게 인증 그러죠. 인증, 공인인사할 때 인증, 고백해서 한다. 고백, 사랑 고백도 해당이 됩니다. 가서 하시라. 그래서 갑술달의 정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묵혔던 거, 차마 말하지 못했던 거, 마무리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단기간 내에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운이 왔더라. 뭐 이런 거죠. 평관비견이죠.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나 있는 건 아니죠. 무토가 술토의 근을 받다라는 얘기죠. 무토가 술토의 근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간목을 봤으니까 평관이라는 큰 임무를 받은 거죠. 근데 무술이라는 크다란 변화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한 거죠? 역할 맡은 거죠. 역할 맡는 거죠. 버겁다란 뜻이죠. 버겁다란 뜻이죠. 세력 싸움의 중간에 내가 있게 됐다는 뜻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무술일주도 그렇고 무술을도 그렇고 가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술토라는 급에서 수로 변화해가는 그다른 책임의 소재 속에 무토라는 변화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금에서 수로 가는 금수 변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토 투관됐다는 이야기는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가중에 간목이 목국토로 평관이 되어 있으니 내가 가장 결정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겠죠. 고민이 많을 것이고 뒷수습까지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더군다나 기해년의 갑술이라는 기해년의 간목이나 무토라는 것은 이렇게 겁제편제죠. 겁제편제.
겁제 편제라는 거는 내 거를 양보를 하고 해적무토가 됐죠. 해적무토라는 것은 결국은 술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토가 해왔던 일들의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기점을 보면 되고, 상향 조정이라도 상향 조정. 그리고 업무의 질이 늘고 업무의 양도 늘고, 그래서 질은 무술 때문에 는 거고 양은 살 때문에 는 거예요. 살과,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술토라는 비견의 근이죠. 비견의 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역할과 결정과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하게 되면은 내가 피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묵묵하게 내 일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남녀관계라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갈 수 있고, 네가 나 책임져, 책임 안 지면 나 떠날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부양의 의무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냐, 생활비를 내가 얼마나 갖다 줘야 되냐, 이런 의미의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토의 갑술이죠. 무술이 간목을 보면은 보통 가장의 책무를 오지게 지긴 하죠. 그 다음에 기토, 정관겁제죠. 정관겁제. 기토가 간목을 보는 거는, 기토와 간목, 갑기 이러면 이거는 타협점을 찾는 걸 이야기를 하죠. 타협점 찾는 거.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간목이 기토를 받다라는 얘기는 갑기 합토라는 의미인데, 처음으로 이제 합이 등장을 했죠. 원래 갑기합은 윈윈이에요. 윈윈. 무슨 뭐 저전 땅에 나무가 있으니 쓰러지니 자빠지니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조건에 맞춰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여도 충분히 내가 거기에 내가 응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녀 사이에,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잖아. 내 성질도 죽이고 없던 돈도 막 구두장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갑기 합이에요. 그게 합의 의미고, 술토를 받죠. 정관겁제의 근데 술토를 받, 기토가 술토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시키면은 그걸 이야기하죠. 핵심이 생기다. 나의 후원자가 생기다는 뜻입니다. 보통 물주라는 의미도 돼. 기토가 술토를 보는 거는, 이거는 거의 물주를 이야기합니다. 물주. 그리고 정관겁제라는 것은, 이거는 구조조정. 계속 체질 개선인데, 말이보다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겁제라는 건 지지에 있으니까 나의 근이죠. 근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니까, 습관을 바꾸다라는 뜻. 습관을 바꾸다. 그래. 악습을 퇴치하다. 똑같은 이야기죠. 악습을 퇴치하다. 제 글자 보고 글자 안 보인다고 난리를 뽀개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글자 이랬습니다. 글자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악습을 퇴치하다. 습관을 바꾸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관급제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술달의 기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대도 모색하고 타협점도 찾아서 나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갑술의 체질 개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점쟁이들이 나는 불만인 게 뭐냐면은 단어를 너무 뭉뚱그려서 써요. 아 다르고 다르고 우리가 이쁘다 그래도 그 이쁘다는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애가 이뻐서 이쁜지 하는 짓이 이쁜지 내 조카라서 이쁜지 아니면 마지못해 이쁜지 할 말이 없어서 이쁜지 돈 받아서 이쁜지 다 이쁜 게 다 다르잖아. 똑같은 거예요. 체질 개선 그래 버리면 뭐 할 거야. 어떤 체질 개선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이게 시작하다 말 건지 그냥 안 하다가 나중에 할 건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갑술의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토의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익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이라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기계 같은 걸 들여온다라든지 직원들 물갈이를 한다라든지 전체적인 상향 조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이때는 성적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선생이나 좋은 수생을 만난다든지 학습 효과가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애인은 갈아치우는 의미가 더 크죠. 애인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사람은 바꾸는 겁니다. 이때 뭘 바꿔야 돼요? 물어보면 바꾸라고 이야기해야지. 바꾸고 더 좋은 데로 가라. 조금 더 많은 비용을 급제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관급제니까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그거는 정찰제와 같이 지불할 만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급제만 있으면 불합리한 금액이 되는 거고 정관급제만 합리적인 금액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다르고 다른 거예요. 명료도 중요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맨날 뭐 망신살인이 술의 천문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국어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경금. 하여튼 신살 얘기 맨날 나오고 다도 듣기 싫어가지고 무슨 술에 철라 지망이 어떻고 저떻고 뭐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뭐 쓸데없는 얘기 맨날 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백내 사주 풀어봐야 답 없어. 철라 지망이 어떻대? 영막 어쩌라고? 원진이 어쩌라고? 원진 지지에 원진만 쫙 깔려 있어도 잘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경금, 편제 그리고 편제편이죠. 편제편. 편제편이라는 거는 편의를 봐주다는 뜻이에요. 편의를 봐주다. 나로부터의 개선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타인을 개선시키다는 뜻이에요. 개선시키다. 말이 어려운데 마땅히 잘 뭐 이렇게 안 떠올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편제라는 것은 그냥 살피다. 보살피다. 내 것을 내어주다. 편인편제는 도식어라는 편인을 편제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식신을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보살피다. 내 것을 내어주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스스로 힘든 길을 가다. 경금이 간목을 받죠. 이거 뭐 체육적 관계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술토가 경금을 받다. 뭐 이거는 시너지 효과를 더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경금이 간목을 보는 거는 전후 관계의 맥락이 분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경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경금이 술토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점검할 때가. 그래서 갑술달의 경금이라는 것은 지금 점검할 때다. 점검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와중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편의를 봐주고 나로부터 계시하고 보살피다.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갑술달의 경금이라. 갑술달의 경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편재 편인의 경술이라.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명기가 국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논리학이기도 하고 머리통을 무지하게 많이 굴려야 돼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하여튼. 편재라. 그래서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 나의 스케줄은 물론이고 주변인들의 어떤 상황들,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케어하고 돌보고 가서 바삐 왔다 갔다 해야 될 시대가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럴 때는 부하들, 내 직원들이 사고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보다는 주변 사람들 일 때문에 바빠져서 내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하지만 결국은 터질 게 터진 것이다. 왜냐하면 점검해야 될 시기니까. 점검해야 될 시기에 왔으니까 터질 건 터질 것이다. 터진 것인데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될 상황에 왔더라. 수습은 잘 될 것이냐? 잘 될 것이다. 왜? 내가 예측하고 있었고 터질 게 터진 거니까. 그래서 참 바쁘게 정신없게 그렇게 지내야 할 만한 때가 왔다. 그게 이제 경금이죠. 경금. 이때는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죠. 비용, 용돈. 뭐 이거는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 근데 그조차도 원래 내 예상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내가 쓰던 지출과 다른 의의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전혀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돈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신금. 신금은 정제, 정인이죠. 제극인. 맞나? 정제정이죠. 정제정인. 정제정. 간목이 신금을 보는 거는 분산되는 거죠. 신금의 술토를 본 거는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신술이죠. 정제정인이라는 것은 제극인이죠. 제극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변경하다, 바꾸다, 재평가다, 잠시 딴 데 정신 팔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제극인이죠. 정제정인이죠. 신금이 간목을 봤으니 이건 분산되다 이야기하고 다양한 데 내가 관심을 가지다. 더군다나 술신이죠. 술중 신금이 투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신이라는 것은 핵심만 모아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술중신금이라는 것은 이게 함부로 투간돼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술중신금이라는 것은 금의 압축이 가장 잘 돼 있는 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금은 장치 어디로 가야 되죠? 해를 거쳐 자로 가야 되는 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되어 있는 신금이죠. 그 신금이 투간됐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서 날로 가져왔다고 해야 되나?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점했다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말하느냐에 틀려요. 육신의 의미에 따라 틀리는 거고, 다른 오행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고, 술중신금이 투간됐는데, 개수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는 빨리 뽑아 쓴 거죠. 남들보다 선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술중신금이라는 것은 수가 없으면 못 써요. 수가 있어야 쓰는 거지. 술중신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건 맹탕이에요. 왜냐하면 경금이나 이게 신금이나 유금은 수가 없어도 써요. 근데 술중신금이라는 것은 이미 소유권자가 수에 가 있어. 그래서 수가 없으면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소유권자가 그냥 금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만큼 설명해서도 모르면은 바보가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갑술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도를 하다,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다, 모색하다, 이런 거예요. 내 팔자에 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신금의 쓰임이 달라지겠죠. 수가 있으면 쓰는 것이고, 수가 없으면 호황된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신금 같은 경우는 갑술달에 잘못하면은 바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제극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타는 거예요. 내 전공도 계속 가져가야 말아야 되나? 이 남자가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우리 아버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거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 달의 신금은 한마디로 뭔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선택지, 지나친 혼란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지 모르는 아노미 현상에 빠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가 있으면은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 달의 신금은 수의 유무에 따라서 그 향방이 달라지더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임수. 임수는 식신 그리고 편관이죠. 맞나? 맞네. 식신편관, 뭐죠? 식신제살. 제가 달마다 오름 부는 법이 조금 달라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귀찮은. 이번 달에 조금 자세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적어가면서 옛날에 적지도 안 했거든. 식신제살, 왜 이렇게 덥냐? 날이 덥네요. 날이 더워. 몇 도야 지금? 27도. 저녁 때면 좀 시원해지겠죠. 식신제살.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다 또는 벗어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고치다 아니면은 갖다 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버리는지 고치는지 벗어나는지는 사주 다 틀리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가 간목이 술토가 임수가 술토를 받죠. 참 술토라는 놈은 이게 핵처럼 이렇게 꽉 응축이 된 거기 때문에 특히 수한테는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 임수가 술토를 보는 거는 이 임수가 술토 보면 임수가 대단히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죠. 있어 보이다. 있어 보이다. 임수가 간목을 보면 허당봉구고 간목 임수를 보면은 중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임수가 간목을 보면 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과대평가 받다죠. 과대평가 받다. 공연이 덜떠서 오버하다. 답답하다 그럴까?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럴까? 가만히 있으려 그러니까 뭔가 미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 그럴까? 임수는 그런 거에 식신제살이 술토를 봤으니 임수가 술토를 보고 식신제살 됐다는 이야기는 임수 입장에서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함이 앞서고 이때까지 내가 뭐 했는지에 대한 답답함,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굳이 뭘 할 필요는 없죠. 술토가 임수를 극하지는 못하죠. 식신제살이기는 한데 그만. 간목이구나. 간목이 술토를 극하기는 힘들죠. 술토가 금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술이라는 것은 체질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솎아내는 거. 갑술이라는 것은 빠르게 솎아내고 싶은데 빠르게 솎아내고 빠르게 어떻게 벗어나고 고치고 개선하고 싶은데 임수 입장에서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커 보이기만 있고 그냥 있어 보이기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하지 마라. 과대평가받고 괜히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말고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네 분수 좀 알아라. 알아서 그냥 조용히 병화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이번 한 달을 지내기를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천대받는 개수. 처음부터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는 개수. 앞으로도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이 말 할 때마다 개수들은 성질나죠? 예, 성질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개수로 태어났어? 그러게. 상관, 정관. 미안해요. 약 올려서. 상관, 경관이죠? 대신 충실해 줄게. 상관, 경관. 항상 개수가 맨 마지막에 해서 항상 아쉽다, 힘 빠져서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약도 올렸겠다. 가장 오래 할게요. 내가 가장 오랫동안 개수를 설명을 할게.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욕을 안 먹죠. 근데 좋은 걸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상관경관이야.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상관경관 맞나? 간목의 술토 상관경관.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벗어나다는 뜻이죠. 이게 식신제살도 벗어나다죠. 상관경관은 벗어나죠. 달라요.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이 벗어나다라는 게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일부러 더 힘들 때를 가기도 해요. 근데 이건 자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벗어나다, 뭐 불만이 쌓이다 또는 바뀌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타동적이죠.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동적이나 타동적이나 바뀌다.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성을 띠고 뭘 바꾼다기보다는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정의보다는 타인의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의, 타인의 정의가 중요하고 명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전체의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망 그럽니다. 전망.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어떤 투자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또 술토를 보는 거는 하나의 핵을 의미합니다. 핵. 그리고 고스란히 넘겨봤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개수가 술토를 보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이라는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뭐 그게 타에 있어든 자에 있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쫓아내건 가서 욕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옮기는 것도 방편일 것이고, 회사를 옮기는 것도 방편일 것이고, 뭐 부인을 갈 수 있으면 부인을 갈고, 남편을 갈고 갈 수 있으면 남편을 가서 이렇게 갈아치워서 좋아지는 거고, 충분히 전망을 봐서 해고로 가는 거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한 거고 어쨌든 나에 대한 환경 변화, 구체적이고 질적인 환경 변화가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 온 소득이 나한테 대단히 크더란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크더란 이야기.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만합니다. 그래서 좀 미친 척하고 한번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 것도 충분히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뭐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천간의 상관이고 이제 지지정관이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천간의 상관이라는 거는 개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지정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보수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이 지지에 있으면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이걸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상관의 개혁과 지지의 보수가 맞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본의 아니게 주변에 조용히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편하게 살면 되죠. 어쨌든 간에 뭐 개수 나는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개수도 충분히 길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개수는 마음에 안 들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을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괜히 또 정치 이야기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하도 시끄러워서 이러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